행복의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않으며 남에게 기쁨을 갖는데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고민들을 헤아리지 말고 당신이 받은 축복을 헤아리라. 남을 모방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답게 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얻은 것을 자본으로 삼는 일이 아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손실로부터 유익을 얻는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피곤한 자기의 집중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이 미소를 지을 일을 한 가지씩 하라.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용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11번째 시간인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 문명사의 대전환 환경파괴와 경제위기. 과연 조선 왕조의 문화는 우수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 왕조 시대에 이룩된 문명의 성과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현대 문명을 전면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가족, 촌락, 단체, 관료제, 시장, 사유재산 등의 여러 문명의 요소에서 조선 왕조는 세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었지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난 세월에 적잖은 논문을 써왔습니다. 그것들은 종합한 것으로 민족사에서 문명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라는 논문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명의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국가라는 형태로 통합했던 또 다른 차원의 문명 수준에서 조선 왕조는 오늘날의 근대 국가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큰 단절이 있지요. 그것은 연속은 연속대로, 단절은 단절대로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양쪽을 골고루 공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조선 왕조는 왜 망하였나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망한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몇백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희귀한 사건입니다. 정치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야 한 나라가 망하는 법이지요. 여기서 그 모두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럴 장소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추상 수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두 가지만 지적한 다음 그것에 내포된 역사적 의미를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전공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경제사 연구자들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8세기 중반 이후 한반도의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헐벗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인구가 늘어나 식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나무를 베어내고 산지를 개간하였습니다. 또 온돌 난방에 필요한 연료인 장작의 수요도 증가하여 나무를 베었지요. 그렇게 산림이 점점 황폐해져 19세기 말이 되면 북부 고원지대와 강원도의 깊은 산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지가 발갛게 헐벗고 말았습니다. 19세기가 되면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것도 산림이 황폐해져서 그랬죠. 산림이 황폐하자 조금의 비와도 홍수가 생겨 토사가 논밭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결과 농업 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도합 13 정도의 사례가 발굴되었는데 18세기 중엽에 비해 19세기 말이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토지 생산성이 감소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업 생산이 감소하자 분배를 둘러싸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습니다. 특히 조선 왕조의 각종 조세가 감면되지 않아 농가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1840년대부터 전국 곳곳에서 밀란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밀란의 물결은 1860년대부터 더욱 거세게 일어 1894년 동학농민분기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왕조의 정치적 통합력은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저는 농민분기 1894년을 전후하여 조선왕조는 사실상 해체되고만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외로부터 충격이 거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세기 초부터 그러한 방향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지요. 이 같은 19세기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혼란은 조선 왕조의 일만도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중국도 그러하였습니다. 화북지방의 중국에서도 산림의 황폐와 운하의 수로가 막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축소되고 생산이 감소하여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였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어느 문명이 어느 발전 단계에서 자연 자원의 고갈로 쇠퇴의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조선왕조가 망한 것도 크게 보면 이 같은 인류사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서글프지만 대범하게 전 그 점을 전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